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 로봇 종목인 시메스가 청약을 시작을 했지만 내일 또 로봇 종목 하나가 더 청약을 시작하는데요. 바로 쿨로봇이라는 종목입니다. 시메스와 청약 일정도 겹쳐 있고 또한 사업 내용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쿨로봇을 정리하면서 시메스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을 체크를 해보면 쿨로봇은 내일이죠. 수요일과 목요일에 청약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환불금을 돌려받는 일정이거든요. 환불 기간은 4일이 되고 비례 청약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는 시메스 그리고 뒤로는 웨이비스와 일정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10월 28일 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날 웨이비스와 함께 상장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웨이비스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같은 날 상장하지 말고 웨이비스가 다음 날로 상장일이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내일은 웨이비스 수요 예측 결과를 정리를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봇은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반이라는 게 오늘 청약하고 있는 시메스와 약간 비슷한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 분야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시메스는 로봇을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솔루션이었다면 클로봇은 서비스 로봇이나 물류, 순찰 로봇 등 정말 다양한 로봇들을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을 한 장 찾아보았는데요. 현장에서 여러 종류의 로봇이 한 번에 움직이면서 작업을 할 때 로봇끼리 서로 엉키지 않고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쿨로봇은 이런 솔루션을 로봇을 제작하는 업체에게도 판매를 하고 있고 지난 9월에 상장했던 제닉스나 현대로보틱스가 현재 고객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봇을 실제로 사용하는 업체에게도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데 건설 현장이나 청소, 순찰, 그리고 안내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로봇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신고서를 읽다 보니까 로봇 만드는 회사가 제어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면 되는데 왜 굳이 클로봇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에서 간단하게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화면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는 다양한 로봇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한 이런 로봇들을 만드는 회사가 전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회사마다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다 달라서 이걸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종목의 솔루션은 여러 회사 로봇을 본인들의 프로그램으로 한꺼번에 제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범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삼성 TV든 LG TV든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만능 리모컨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여하튼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로봇 회사들이나 로봇을 사용하는 고객사들이 계속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 적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다만 매출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23년에는 242억 원이었고요. 올해 상반기는 116억 원인데 수주 잔고 등을 보니까 올해도 전년보다는 매출을 개선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약하고 있는 시메스와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미래 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지만 그래도 시메스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회사라고 보였는데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수요 예측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지 이제부터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기관 경쟁률은 934대 1이었고요. 2,414개 기관이 참여를 했으니까 현재 공모주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 대부분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무 확약 신청 비율이 1.4%로 높지는 않았는데 오늘 청약을 시작했던 시메스보다는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가 약간 더 좋게 나왔습니다. 의무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1.4%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0.9%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확약 신청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6개월 확약 신청 건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확약을 신청한 기관 중심으로 배정이 되길 희망을 해보고요. 확약 신청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10% 정도까지는 조금 크게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가격은 13,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상단 가격이 1,900원이었는데 19%가 초과되었거든요. 다른 종목들보다 그래도 조금 적게 초과된 것 같고,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13,000원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약 95% 이상이었으니까 공모 가격은 수요 예측 결과를 잘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로봇은 이번 IPO에서 390억 원을 모집하게 되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3,100억 원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실적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도 미래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을 하는데요. 다만 최근에 상장하는 로봇 종목들을 보고 있으면 예전에 한참 2차 전지 인기가 아주 좋을 때 느낌이 나고 있는데 로봇 관련 종목들이 현재 기대감으로 대부분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사 기업의 밸류가 40배 정도로 반영이 되는데 거기다가 또 기술 특례 종목들은 현재 실적이 아니고 미래 실적을 가져와서 밸류를 책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로봇 종목이라 하더라도 실적으로 증명을 해내지 못한다면 결국 애매해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래도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로봇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도 양호하게 나왔고 상장일에는 어느 정도의 시세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클로봇은 현재 일정이 겹쳐있는 시메스보다 매출 볼륨이 크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두 종목은 시가총액이 약 3천억 원대로 비슷하게 상장을 하지만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시메스가 PSR 45배로 상장하는 반면에 클로봇은 약 13배로 상장하게 되니까요. 클로봇도 밸류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메스보다는 밸류 부담감은 약간 적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약 정보를 체크하면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총 300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사주조합에 11만 2천 주가 배정이 되었거든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한 수량이 디테일하니까 직원들에게 미리 수요를 조사한 것 같은데 완판을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 75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신영증권입니다. 메인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고요. 미래에셋으로 67만 5천 주가 배정이 되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미래에셋으로 청약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미래에셋은 청약 한도가 6만 6천 주로 증거금은 약 4억 3천만 원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최소 수량은 20주인데 신영증권은 50주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20주 증거금은 13만 원이 필요하게 되고 청약 수수료는 둘 다 2,000원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는 669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 전체 주식의 28% 수량이 유통될 수가 있거든요. 유통물량은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 공모가 기준으로 유통금액은 약 860억 원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383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은 공모주주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주 명단을 보니까 기존 주주 중에서는 재무적 투자자가 약 224만 주, 그리고 개인 주주는 159만 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이 약 60만 주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증권신고서는 최근에 유상증자 했던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던데 제가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화면 보시면 21년부터 23년까지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투자금을 조달을 했고 취득했던 가격은 3,200원부터 5,85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취득한 주주도 공모가 대비 절반 정도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니까요. 상장일에는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도 꽤 많았는데요. 행사 기간이 시작되어서 상장일에 바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약 53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행사 가격을 보면 공모가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상장일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톡옵션이 추가가 되면 전체 주식의 약 2% 정도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스톡옵션 물량을 더하더라도 전체 주식의 약 30% 정도 물량이 유통될 수가 있는 조건이니까요. 유통 물량이 크게 부담스러워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메스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앞서 수요 예측 결과를 보셨겠지만 클로봇이 약간 더 좋았거든요. 그리고 공모 가격이 조금 적게 초과된 점도 좋아 보이는데 다만 클로봇은 웨이비스와 함께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을 비교를 해보면 클로봇 쪽이 조금 더 가볍거든요.
유통물량 비중도 5% 정도 적고 유통금액도 약 300억 원 적습니다. 다만 기존 주주 물량 비중은 클로봇이 약간 더 많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클로봇이 유통 물량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클로봇은 비례 청약을 해볼 생각인데요. 환불기간이 4일이기 때문에 경쟁률을 봐야겠지만 일단은 가성비로 한 주는 받아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종목과 일정이 겹쳐 있는 웨이비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웨이비스 결과를 보면서 비례 청약을 어떻게 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마 내일도 2일차 예상과 웨이비스 결과까지 두 번 찾아뵙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처럼 먼저 준비되는 컨텐츠부터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